코스닥지수가 4일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전 9시 37분 기준으로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5% 올라섰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500억 원 넘는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의 반복 투여에 관한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을 자진 취하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1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5.1% 내린 2,135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장 초반 주문 장애가 발생한 여파로 키움증권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62% 하락한 12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날인 3일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4%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엇갈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상당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1조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우리 시장에서 던지고 있다는 건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조금의 기대감을 가져갔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도자 공백 자체가 장기화되는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 관한 밸류는 매력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자, 지금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요. 우리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시장 흐름들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마이애미로 가는 기내에서 베리 순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즉 반도체 쪽에 관한 관세가 곧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사하면서요.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시장에서 낙폭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오늘 시장에서의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시장 자체를 견인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늘 금융주들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경기 침체에 관한 불안감들이 스며들면서 뉴욕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그 영향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융만 0.7%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도 좋지 않죠. 어제 그래도 강세를 나타냈었던 조선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힘이 약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래도 빨간불 나타내면서요.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6%의 상승을 나타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만큼의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관해서도 트럼프가 관세를 예고했고요. 제약업계를 지금 매우 주시하고 있다는 불안감 섞인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대하고는 시장에서의 낙폭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꼼꼼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잠시 뒤에 또 오후장 주도 섹터 보면서 시장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선은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요. 오늘 시장 이야기, 시장 진단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K 증시 긴급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에 관한 파장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다라고 하죠. 극심한 변동성도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아까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정치 테마주, 특정 인물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굉장히 좀 크게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고 나서는 지금 정치 테마주 위주로의 다양한 인물들의 인맥주가 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수 대비해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을 좀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좀 시각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다시 한번 관세에 초점을 외국인들은 맞췄고 그리고 헤드가 이제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관세 이슈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완화되는 흐름들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더욱더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또 굉장히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 고민은 좀 깊어지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 공백 사태가 이제 더 장기화됐다라고 외국인들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많았는데 막상 시장은 외국인 수급에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언급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쪽이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인물에 따른 관련 기업이다라고 하죠. 대응점들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자막에도 이제 불확실성을 키울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체가 있는 종목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과의 진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종목들도 많고요. 예전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였을 때 뭐 같은 대학교 동문 출신이다라는 이유 이런 약간은 허무맹랑한 그런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급등락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다 보면 진짜로 가야 되는 종목군에 수급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일정에 따라서 굉장히 좀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주식시장 자체를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게 수급을 오히려 꼬이게 만든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정치 테마주들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눈앞에서 보다 보면 이 종목 샀으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엄청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뭐 분봉으로 보시다던가 했을 때는 장중에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상 이 부분을 내가 다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은 눈으로 봤을 때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내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가 또 주의하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시장에서 좀 반기는 분위기가 잠깐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확인이 됐던 게 원달러 환율 쪽이었던 것 같아요. 환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표님이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관한 지도자가 공백되는 상황이 이제 더 길어진 거잖아요. 네. 외국의 이탈이 지금도 심한데 이게 끝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더 불안하고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외국인의 이탈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뭐 매력적인 기업들도 많기는 하지만 오늘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좀 시장을 잘 받쳐줬었던 대형주들이 시세가 그거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날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을 쓸어 담았다라고 했으면 모를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전국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해소가 일시적으로는 됐지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카드를 우리나라는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달러가 좀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달러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세적으로 국내 경기도 그렇고 부진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려감은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 관세 관련돼서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여기서 관세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이런 실적에 대한 부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GDP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우려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유입되는지의 여부는 지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에 타격이 생기면 그게 이제 경제에 타격을 주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만한 지도자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시장 바라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가 과연 매력적일까? 그런 의문을 좀 던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7%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보면은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도 엄청 크게 급락을 했던 게 이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타격을 이제 받아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이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점 잡아봐야 될까요? 지금 이야기 앵커님이 하시는 중간에 하이닉스가 살짝 아랫꼬리를 더 다는 모습이 나와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MS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투자에 대한 축소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다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기술주들 위주로의 급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숫자를 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 시즌에 실적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기업들이 가이던스 어떻게 제시할지 여전히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의지와 기조가 강력히 있는지 아니면 이게 투자 축소 약간은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예의주시를 해보자. 그 전까지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SK하이닉스는 HBM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온 기업입니다. HBM에 대한 모멘텀 물론 레거시에 대한 업황 반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HBM이라는 그 커다란 키워드 안에서의 수익성을 가져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지금 굉장히 부진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실 SK하이닉스만 독보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사실 약간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분기에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오늘 아랫꼬리를 지금 좀 달아주고 있는 가운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8만 원대 부근은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챗 GPT 현상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그 애니메이션을 따라해서 사진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카톡 프사도 바꾸고 하신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도 좀 해봤는데 은근 재미있고 친구들끼리도 여러 가지 이제 막 공유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GPT 가입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제는 이런 GPT 관련된 이런 AI 챗봇 시스템 자체가 생활 속에 더욱더 넓게 녹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지금 딥시크가 출연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AI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에 있어서는 이게 꺼지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벌써 3시 13분이다 보니 그렇네요. 네,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흐름 그리고 좀 더 추세를 돌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마침 다음 주 화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좋게 내다보는 시선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컨센 뭐 상향 조정한다고 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움직임 어떨까요, 대표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깨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쪽으로도 아이폰을 완제품을 지금 중국, 뭐 인도 이런 쪽에서 베트남까지도 만들다 보니까 아이폰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 베트남의 관세, 인도 관세에 있어서 최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갤럭시에 대해서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트남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단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 그럼 조금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딘가?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그 HBM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레거시 쪽의 모멘텀이 더 큰데 지금 D램, 낸드 이런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삼성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는 오히려 실적 발표 기점으로 1분기 실적 안 좋을 건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가이던스 앞으로 나올지에 대한 거 그리고 1분기 오히려 바닥을 찍고 2분기에 지금 기대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관세 이슈가 크게 터지지만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좋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6만 전자였던 게 꿈꿨던 것 같습니다. 지금 5만 6천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도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장 주도 섹터,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2차 전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시장에서 반등 나와주는 것도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망치 굉장히 그전까지는 안 좋았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뭐 공매도 타겟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오늘 시장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일단은 이제 악재에 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악재와 저는 호재가 좀 공존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자동차 관련된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이 같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나왔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과론적으로 관세 이슈에서 조금은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 오히려 ESS 관련돼서 제외를 하면 배터리 쪽은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좀 지배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는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수요 회복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됐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밀리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곳, 공매도의 타겟 이야기 가장 나왔던 것 중에서 2차 전지가 공매도 시작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반등 탄력이 바닥권에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관세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다는 것과 또 유럽 쪽에 관한 판매 부진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던 게 2차 전지 반등에 힘을 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직도 공매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관세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매도는 이제 잠깐 잊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공매도에 관한 리스크들은 지고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우려감으로 남아있긴 한 거죠, 대표님? 네, 저는 뭐 이제 한동안은 2차 전지가 가장 공매도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 리포트들 좀 분석들을 보면 물론 이야기는 다 다르기는 하지만 공매도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흡수하고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항상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숫자로서 딱 보여주지 않는 한 그리고 어떤 수요에 대한 회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좀 저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질 구간은 없다라는 전제에서는 저도 오케이는 하지만 여기서 과연 예전처럼의 시세 흐름을 강하게 주도 섹터로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면 또 밀리고 매물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매력을 느껴서 치고 빠지고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유효하겠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 그리고 이런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좀 벗어나는 시기에 도래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닥에서 좀 큰 매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종목 단으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코스닥 지수를 사실 견인해주고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소재 좀 대장주 쪽인 것 같습니다. 급등락이 최근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을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전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어떤 그 도표를 하나 보니까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는 게 약간은 지금 양극재 수출과 그러니까 수출량과 수출액이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그동안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던 쪽에서 양극재가 이제는 좀 물량이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에 좀 수급이 쏠림이 나오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기업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여전히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오늘 시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돌파해야 되는 매물대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두 종목이 차트가 지금 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장기 이평선, 준장기 이평선인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은 아주 위에 있는데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있는데 이 구간을 깨는 게 에코프로 BM 기준에서는 11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에서는 지금 5만 5천 원 좀 이상, 6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해 주느냐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출하량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긴 하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좀 철회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이거를 계속 끌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일단 저는 이평선, 단기 이평선 다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을 때 그때 진정한 추세 전환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주들도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옷장 주도 섹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마감 전 특징주 바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강하게 나눴던 상승과 하락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하는 업종, 바로 엔터테인먼트 골라봤는데요. 오늘 시장 정말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가 강했던 하루였지만요. 그 안에서도 관심을 잃지 않았던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캐리소프트, 서메이지, SM,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까지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게임 역시도 상승 탄력 받아갔는데요. 게임도 역시 엔터주와 함께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면서 오늘도 상승해줬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메이지, 벨로프, 위메이드 맥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까지 모두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은 바로 반도체 골라봤는데요. 어제도 반도체를 하락하는 업종으로 골라왔지만 오늘도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신텍까지 연이어서 하락했네요.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는 이어서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캐리소프트 골라봤는데요. 주변에 어린이가 있다면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캐리TV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키즈 패밀리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먼저 이러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미국 관세의 무풍지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좋은 흐름 받아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오늘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오늘 캐리소프트가 크게 올라준 이유를 살펴보면요. 바로 저출산 테마로도 엮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이중 모멘텀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앞으로 관련돼서 정책이 발표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뽑히면서 오늘 급등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캐리소프트의 오늘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요. 현재는 다시 상승해줬습니다. 고점은 7,600원 선까지 올라줬었는데요. 지금은 살짝 내려앉은 모습 보여주면서 7%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담아줬던 종목이었네요. 앞으로도 두 업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캐리소프트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바로 썸에이지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엔터와 함께 올라줬던 게임 업종이었는데요.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두 업종 모두 일정한 형태가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썸에이지는 최근 긴 박스권에 있었다가 다시금 반등해주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회사인 챔피언 스튜디오 덕분인데요. 모바일 스포츠 게임인 이 복싱스타에서 신규 어퍼컷 글로벌을 출시했고요. 또 이외에도 시스템 개선 업데이트 덕분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루키 랭킹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요즘 주가가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의 오늘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하나 하더니 이내 반등해줬습니다. 그렇게 상승불을 내뿜어줬는데요. 오늘 10%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최고가는 327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3월 한 달간은 정말 기나긴 횡보의 시간을 건넜는데 4월 들어서는 장대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가 사들였던 종목이었네요.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업종에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준비했는데 오늘도 크게 하락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국 기술주에서도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여파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반도체 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말 때문에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줄줄이 다 흘러내려 앉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 모두 타격을 입었고요. 각각 중국에 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상호 관세에 대한 여파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려감을 키웠던 SK 하이닉스의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을 키워줬는데요. 19만 원 선에서 출발했지만 마감때는 17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6% 넘게 빠지고 18만 원 선까지는 복구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9만 원 선을 내어주기도 했지만요. 오늘은 장 후반에 18만 닉스가 깨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제 이어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들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업종이 어제와 오늘 모두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모두가 반등해줄 수 있을지 조금 기다려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과 하락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하면서 0.48% 현재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 들려온 속보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수석급 고위 참모진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시장의 영향력들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피도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축소시켰습니다. 마이너스 0.96% 하락했는데 그래도 외국인 이탈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시장 진단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마감까지 뭐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이탈이 오늘 어마무시하게 좀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시각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오늘도 뭐 어느 나라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서 무관세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당분간 꽤 긴 시간 동안 6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제 좀 진행되기가 힘들고 앞으로 뭐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의약품 이런 관세에 있어서 당장은 피해갔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품목 관세가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손 놓고 있어야 되나라는 그런 좀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기존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던 우리가 이제 뭐 원전이라던가 대왕고래 이쪽 관련주들 또 굉장히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이번에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관세로 다시 시선이 돌려졌고 우리나라 안에서와는 다르게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시장을 상당히 좀 피로감이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마감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당분간은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좀 유입이 되기에는 어려운 환경들은 맞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도 중요하지만 과연 미증시 어떻게 될까? 우리 토요일 날엔 또 파월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거나 했을 때는 시장은 좋아하겠지만 만약에 여전히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좀 지난번에 사실 FOMC 때는 파월 푸시라고 해서 약간은 우호적으로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번에 혹시라도 경계심을 좀 드러낸다라고 한다거나 하면은 미증시는 또 밀릴 거고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같이 좀 추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미증시의 흐름을 체크해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증시 흐름 체크해 보면서 국내 증시의 영향력들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또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다음 주에 있을 시나리오들을 예상해 보면서요. 우리 시장을 이기는 뉴스를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면 좋을 텐데요. 자, 오늘도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집중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의 뉴스는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철강인데요.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던 금을 대신해서 철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 대신 미국 철강 분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경기 불확실성으로 금 가격이 치솟았지만 2분기 증시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금으로 몰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동안 금의 상승세를 먼저 살펴보면요. 지난달 17일 사상 최초로 3,000달러를 돌파했고요. 금은 연초 이후 19%가량 오르며 주요 자산군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국제 금값은 트럼프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급등했다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지만요.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금 가격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로 인한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고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 철강 업체들이 관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서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의 철강 제품 생산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성품 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철강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저가 철강 업체들의 미국 진입도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어 현지 철강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철강 관련주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앞으로 철강도 금처럼 천장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 보기였습니다.
네, 금 다음에 철강이다라고 하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관세 충격을 소화해 가면서 철강주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왜 철강주한테는 이 관세 리스크 좀 더 긍정적일까요? 일단 이번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인 관세 10% 그리고 품목별 관세 25%가 이제 부과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뭐 철강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에서는 좀 이제 그쵸. 벗어났어요. 제외가 제외가 됐어요. 네. 근데 여전히 제외가 되긴 했지만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둘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에서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긍부정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개발 확대를 하게 되면 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강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 쿼터제 폐지 이야기 나왔을 때 오히려 쿼터제 폐지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그널도 있었지만 물량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많은 물량이 수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반덤핑 관세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오늘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잠정 관세 매기겠다. 4개월 동안의 이런 덤핑 관련돼서 좀 차단해서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 업체에 밀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관세를 35% 정도 하면은 결국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거를 쓰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이런 가격 저렴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또 우리나라 안에서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버무려져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철강 관련돼서 좋은 시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에 관한 이제 철강 관세 리스크가 우리한테 좀 반사이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사실 쿼터제다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철강 업체들의 일정 물량 자체는 무관세로 이제 미국에 수입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제 쿼터제가 지금 폐지됐거든요. 사실상 이제 무효화됐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이전에는 좀 제한적으로 수출했던 부분들을 이제 마음껏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장은. 그래서 이제 철강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뉴욕 증시에서도 그 기조가 좀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서 철강주들은 또 어떤 점들을 이점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철강 내수 가격 같은 경우에 관세를 부과를 하고 나면 이제 실질적인 관세 적용하기 이전까지 철강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때 철강 가격 한 2배 정도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철강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자국에 대한 이런 의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한데 철강에서도 시장에서는 일기 때 흐름과 좀 비슷하게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쪽의 산업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 이번에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상방의 룸이 더 열려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1행정부 때도 이 철강에 관한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뉴욕 증시에서도 이어져 온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이기도 했잖아요. 금 다음으로 이제 철강 쪽에 투자처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글쎄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물음표가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실제로 소화할 수 있을까? 만약에 소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물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ETF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철강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일단 안전자산 이탈, 자산이 이탈하면 굳이 이게 철강으로 흘러갈까에 그러게요. 대해서는 네. 저도 사실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예전에 아득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주가 부침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여전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철강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각국에서 지금 보호 조치가 엄청 강력하게 본인의 나라들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모든 기회가 과연 우리나라에게만 올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철강 관련주들 지금 시세가 오늘도 좀 나오는 쪽이 있는데 특정 인물의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이 가장 세더라고요. 네, 남은 종목군들은 시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엄청 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뭐 여기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어서 가는 종목군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런 관련돼서 좀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앞으로 강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미 미국 쪽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시그널로 보기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미비한 부분들을 좀 충족이 됐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투자처로서 확인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철강 쪽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워낙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시장 아이디어들이 좀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쪽 한 번만 저희가 오늘 또 우리 시장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도 좋지는 않고요. 이게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은 담아내는데 외국인은 또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자동차주들의 바닥은 어딜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드는 시점이에요. 물론 이제 매수의 기회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라던가 그리고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부분은 저는 현대 기아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워낙 배당이 높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배당에 대한 수급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는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 부담이 가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 안 하겠죠.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입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부분인데 현대차는 오히려 여기서 우리 가격 인상 안 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 쪽의 공장들을 인력 대신에 로봇으로 지금 대체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시설, 지금 미국에도 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나가는 비용적인 단을 좀 줄이고 소비자의 가격 전가에 대해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진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리고 이번에 뭐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오늘은 좀 환율 많이 밀리긴 했지만 환율이 이번에도 1분기 때도 어쨌든 꽤 많이 올라갔던 상황으로 그 이익단이 또 잡힐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시장에서는 저는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흐름들을 보시면 반도체 관련돼서는 오히려 또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엔 단시간에 너무 많이 밀린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사실 자동차는 지금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우리나라만 또 뭐 추가적으로 현대차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맞춰서 더 갑자기 관세를 더 심하게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완화적이면 완화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테슬라, 포드 지금 굉장히 주가가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동차 관련돼서는 오히려 더 심하게 안 좋은 상황보다는 이제 좀 완화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반도체랑 의약품은 오히려 두렵잖아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네, 저도 지금 좀 무서운데 자동차는 무서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뚜껑에 폐가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나.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일부 좀 시장에서의 수급을 좀 유입시키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그런 자동차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는 한국 자동차가 3위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상당한 양을 이제 미국에 우리는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의 타겟이 됐고 그 타겟에 따라서
품목별 관세를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관세는 없을 것이다. 25%로 확정을 했는데 그러한 시장의 악재를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받아내면서 지금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에 잡히고 나서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국 공장에 관한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모멘텀들도 다시금 부각받을 가능성도 열어보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은 대응점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품 쪽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부품주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있기는 한데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긴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부품 종목들은 미국 쪽에 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충격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아예 여파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뚜껑이 열려졌던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는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당길 만한 모멘텀은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야기가 된 종목들도 그 안에서 있는데 생산 시설을 미국 쪽에 보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희비는 엇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완성차 기업이 좀 다시 살아나줘야지 다른 것들이 갈수 부품주 있다.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또 현대차와 기아차가 힘을 내주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 중인데요.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번 주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도 이번 주가 진짜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이벤트가 우리나라 이벤트, 미국 이벤트 다양하게 막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는데 다음 주의 시장은 지금 미국 증시에 좀 키가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6%의 급락, 미증시 하락세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공포스러운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 이제 좀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기술주 중심의 반등 흐름이 세게 나온다라든지 그러면 우리 한번 반도체라든지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긴 호흡 관점과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 지금은 좀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조선 쪽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력에 대해서 강화했던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한 여부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감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을 어떤 산업으로 부흥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기보단 관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쪽으로의 흐름들이 명확해졌을 때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딜까를 좀 지금은 고민해보는 시기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었지만 한켠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주간이었다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다음 주는요 또 다른 시장 분위기 있을 테니까요. 그에 맞는 전략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